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도정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의 김지철 교육감님과 연계하여 다각도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충청남도는 산부인과 원거리 거주 임산부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임산부 이송 예약제를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농어촌 지역 및 도내 14개 시군 내 읍면 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장애와 심신미약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도지사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학부모 토크에서 학부모들은 서산의료원 응급실 소아과 전문의 배치, 편하게 아이를 믿고 돌봐줄 수 있는 시설 설치, 임신과 동시에 단축근무, 육아휴직 등 자동 진행, 초등학생 3, 4학년 돌봄 문제 해결 등을 양 지사님과 김 교육감님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은 긴밀하게 연계하여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서 특별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펼치는 정책들이 다른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도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 복지에 대한 충남 도정의 정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정책을 넘어 건강, 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와주십시오.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하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남 도정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앙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정책 외에 충남도에서만 특이하게 시행되는 정책 몇 가지만 좀 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하이지만 우리가 보편적 현금 수당인 충남 아기 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는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과 공립 어린이집에 그 학부모 부담 액수가 한 6만 7천에서 8만 7천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2019년도에 그게 더 상승됐는데요. 이런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과 공립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의 차액 보육률을 충청남도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시행하고 금년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아마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기존의 정책이지만 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 도움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새롭게 4시간에서 6시간을 확대한 것도 충청남도만의 특이한 시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충청남 도지사 관사를 전국 최초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인 충남 아이킴 뜰로 개원한 것도 우리가 아동 지원 정책 하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환경 조성 등 13개 사업에 24억 원, 요보 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청소년 월경 곤란증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충청남도의 목표가 충청남도 아동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육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충남도가 그 다른 지역보다는 특화되게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충남이 아이 키우기 좋으려면 보육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의료적인 보편적 복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충남도정의 아동복지 정책을 살펴본 바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위기 청소년 일부, 그리고 입양아동 일부, 정신보건사업 일부, 그리고 청소년 월경 곤란증 의학 치료 지원 사업 등 극히 일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양승조 도지사님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좀 특별하고 보편적인 아동복지 정책인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서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 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한 가정에서 중환자나 난치병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게 어린이일 경우에는 가족들의 고통이 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이 될 거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충남이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이 제안에 대해 자세히 듣고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먼저 이선영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몇 가지 설명을 좀 올리면요. 사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보건공단이라든가 중앙정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실행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는 특유하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적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장점이기도 하고 또 보완할 점이 되지만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이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8세 미만 이하 우리 아동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병원비 부담으로 해서 어떤 가족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은 저는 우리 문명국가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우리가 말씀대로 이런 아동에 대해서 의료비 면제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설명 주시면 모르겠지만 이미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체로 18세 또는 20세 미하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사례가 선진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가 대략 의원님 말씀대로 19세 미만, 18세까지 100만 원 이하 초과 부분에 대해서 본인 면제를 갖다 도가 부담하자 해서 대략 한 361억 정도 소요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보건의료 정책과 어떤 중복 지원 문제 내지 또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확신해 갖고 적극 검토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한 말씀이네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본 의원이 제안하고 도지사님이 수용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은 OECD 국가 34개 중 우리나라가 의료보장 제도의 보장률이 31위고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리고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입원비 보장률이 90%라서 사실상은 무료거든요.
아동부터 무상의료 공약은 자라가는 미래 세대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우자는 의지의 첫 출발입니다. 이미 의료 보장이 탄탄한 독일, 스웨덴 등 유럽 복지 국가들은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 보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적어도 대한민국, 특히 충남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죠.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 미만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나 되거든요. 예, 1인당 평균 월 44,000원에서 5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보험료만 해도 4에서 5조 원이 이르는 실정이고요. 내 아이만큼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이 부모님들이 이거는 꼭 가입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만큼 보험을 드는 거겠죠. 그런데 저소득층 부모들은 몇만 원에 달하는 이런 어린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마저도 민간의료보험에서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 백혈병, 희귀난치성 질환 등 아픈 아이를 위한 민간 후원 사업도 벌어지고 있지만 개개인의 양심에 눈물로 호소하는 형편이라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이 건강만큼은 충청남도가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아동부터 무상 의료 정책인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청남도의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자 본인 부담금이 병원비가 연간 100만 원 이상을 나올 시에는 그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충청남도에서 전액 지원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다음 표를 볼까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지사님께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단번에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연령별로 차츰차츰 시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영세에서 사시는 저희가 단가를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병원에 가는 확률도 많고 아이들이 치료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에서 4세까지는 99억이 들고요. 그리고 5에서 9세까지는 29억, 그리고 10세에서 14세까지는 22억, 그리고 15세에서 17세까지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소요 예상 추계 방식에 그 연령별로 그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률을 평균 내서 나온 산정한 금액입니다. 우리 도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연령별로 시간을 좀 두어서 차츰차츰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 정도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지사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선영님 말씀에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15세 이하 어린이들이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은 한 5% 정도에 불과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새 정부 들어서 시행된 새로운 제도인데 이 문제라든가 의료기버 수급자 가족들은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아동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실제로 어떤 진료라든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한번 좀 충분히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행하는 입원 진료비의 5%만 부담하는 문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그 부담 문제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필요성이 있다면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충남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우리 아이들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는 입원비라든가 진료비 면제에 대해서 적극 서둘러 촉구도 하면서 촉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현재 그 의료비 그 보장률이 우리 대략 한 63% 정도인데요. 이게 전체 나라 전체를 한 70%로 올려야 되고 또 결국 OECD 수준 한 80% 정도 올렸을 때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또 그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우리 1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 방향에 확실한 공감을 하고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료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지방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손놓을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시행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1월 조례를 제정했어요. 전국 처음으로 7월 아동무상의료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열렬하게 이에 환호하고 있고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필수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는데 은수 및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예요. 15만 6천 명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또한 2016년에 정의당 윤소아 국회의원과 민주당 30 국회의원이 아동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처리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레토릭이 아닌 진정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조해서 의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구조적인 차이점도 있는 것도 그것도 포함해서 하여튼 검토하겠다.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100% 함께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룹홈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그룹홈은 0세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규모 가정형 시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2017년 현재 전국의 533개의 시설에서 2,811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도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죠. 천안시에 9개, 아산시 8개, 서산 2개, 당진 2개, 예산 1개, 태안 3개 등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의 정원이 168명이지만 현재 123명이 입소해 있고 71명의 종사자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21개소만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에 대한 현황 및 예산 지원은 표를 참조하면서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3번 예, 표가 나와 있는데요. 글씨가 작네요. 잘 보이세요? 아동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1인당 연간 15만 원 이내, 참고서 구입비가 연간 15만 원 이내, 안경 구입비 연간 10만 원 이내, 미취학 아동 건강유지비 연간 5만 원 이내, 정서 함양 프로그램 연간 10만 원 이내, 사회적응 훈련비 월 초등학생 1만 원, 중학생 2만 원, 고등학생 3만 원, 대학생 5만 원 등을 충남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열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금액으로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다음 그룹홈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32년을 근무한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연봉이 2,500여만 원이라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근무 시간이 주당 56시간이 넘고요. 그 그룹홈 특성상 하루 24시간 꼬박 일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연봉은 세전 2,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따져서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2년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이 정도 그룹을 이 정도 급여를 받는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이분 얘기로는 그룹홈은 다른 양육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급여도 적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아서 이직률이 매우 높고 젊은 복지사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룹홈 종사자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내놓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빠져있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경력을 쌓아도 임금 인상이 거의 없다는 게 그룹홈 협의회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아동 그룹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와 아동 1인당 케어 비용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룹홈에 기거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현실화해달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아동 1인당 분야별 지원 예산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기거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제안에 대한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선현의 말씀에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그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걸 개선해야 되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적극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아동 케어에 대해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사자의 처우 문제도 너무나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 그 방향은 이 공도 아동 그룹홈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정착해지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와 충청남도의 책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문제는 충청남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해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이라도 한번 충청남도 해결했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동당 케어 비용 같은 것도 한번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룹 종사자분들의 이분들이 정말 그 합리적이지 않은 게 단일 임금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한 184만 원 정도에서 20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5년을 근무하든 똑같은 단일 임금 체계인데 이것이 사기 진작이라든가 자존심, 자부감에 커다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단일 임금이지만 충청남도는 한 3등급으로 구분해서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겨우 한 게 194만 원에서 202만 원 정도입니다. 10에서 18만 원 가산해서 이것도 도저히 생활임금이 안 되는데 하여튼 아동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대한민국 전역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임금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임금을 받아서 결혼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좀 모아오면은 아이도 출산하고 또 아이도 키울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되고 또 주택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우리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촉구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촉구에서 이 정책이 대한민국 전역에 실현되기 전이라도 우리 충청남도가 먼저 앞장서서 한번 선도주 모델을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이선영 도의원님, 우리 충남도의 42분이 의원님께서 적극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대략 생각할 때요. 최소한 생활임금 보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대근무 수당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략 아니지만 생활임금 보전 수당을 한 18만 4,250원, 교대 근무 수당을 42만 3,290원으로 해서 대략 한 60만 7,540원 정도를 증액시킬 그 안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100% 생활임금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최소한 우리 충청남도가 설정한
생활 임금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첫 단계로 하고요. 나중에는 실적으로 모든 단계별로 호봉 승급제도가 적용되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 임금이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임금제도가 아동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전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이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이렇게 자리에 불러가지고 어렵게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우리 아동 그룹홈이 학대, 방임, 또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그룹홈 생활을 하게 돕고 있는데요. 이게 온전히 케어되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상처받는 상황에 놓일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자라나오는 미래 세대가 사회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시 그룹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연이 제안한 아동의료 및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 그리고 그룹홈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실현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제안한 2개의 사안에 대해 도지사님이 약속하신 대로 잘 실천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될까요? 네. 의원님 말씀 2가지 제안, 그 100만 원 그 초과 문제, 또 아동그룹홈 지역활성센터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 충청남도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하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풀 게 아니고 우리가 다소 부담이 되지만 이건 한 번에 풀 수 있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안이야말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괄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과감하고 그런 결단을 한번 내려주십사, 그런 의원님께 또 다른 의원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임금 받고 살아가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회보장의 어떤 수급자 혜택에 중점을 뒀지, 사회 전달기관의 종사자들이 어떤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처우 문제에서 미뤄 눈길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금을 가지면 도저히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열악한 임금과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상황인데, 이런 대한민국 중앙정부에 그걸 촉구도 하지만 한번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남도에서 수개년을 찔끔찔끔 하지 말고 또 순차로 하지 말고 2020년이야말로 정말 과감하게 정말 신속하게 결정 내려서 충남이 하면 중앙정부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이선영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께 함께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좀 마무리를 한마디 더 해야겠네요. 우리 도지사님이 그런 생각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같이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이 복지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